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지역 이해를 도울 부동산 지리쌤 행소맘입니다. 강원도 춘천시 원주시를 알아보는 세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뭘 배웠는지 복습하고 오늘 새로운 거 한번 알아보도록 해요. 강원도의 3대 도시 하면 춘천, 원주, 강릉 순이라고 했었어요. 자, 춘천, 원주, 강릉에서 춘천 같은 경우는 도청 소재지가 있는 곳이고 원주는 강원도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곳이면서 강릉시는 2020년부터 올해까지 가장 많은 매매가 상승을 보인 지역입니다. 자, 그 중에서 춘천과 원주를 우리가 지금 알아보고 있어요. 자, 춘천 같은 경우는 넓은 부지가 있지만 시 중심부를 중심으로 살펴봐야 된다고 했어요. 원주시 또한 이렇게 부지는 넓지만 시 중심부에 사람들이 모여서 살고 있기 때문에 여기를 중심으로 봐야 된다고 했고요. 그리고 그 지역을 잘 알기 위해서는 지적 편집도를 꼭 살펴보셔야 되는데 그 이유는 토지 용도 또는 이용 현황을 지도에 잘 표현되어 있어서 이 지도만 잘 살펴봐도 그 지역이 어디서 시작되었고 어디가 많이 발전하였고 어디가 오래되고 어디가 더 새 거고 이걸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요, 춘천시와 원주시의 지적 편집도를 봤는데요. 먼저 춘천시 같은 경우는 사방이 산으로 둘러싸여 있어서 평지가 가운데에만 있기 때문에 이렇게 약간 분지와 같은 형태였다라고 했었어요. 자, 그러다 보니 주택지가 점점 뻗어가지 못해요. 그래서 구도심이 이렇게 침체되고 새로운 신도시로 뻗어가는 것이 아니라 원도심을 재개발, 재건축을 이렇게 활발히 하고 이렇게 재생하고 있다라고 했었고요. 빨간색으로 보이는 상업지역 같은 경우에는 약사명동, 소양동 중심으로 상권이 잘 발달되어 있음을 엿볼 수 있었어요. 자, 원주시 또한 시 중심부가 사람들이 많이 몰려 있음은 알 수 있으나 춘천과 조금 다른 게 여기는 오른쪽이 산지이고 왼쪽은 그나마 그래도 좀 평지이기 때문에 좀 뻗어나가는 신도시들이 있었다라고 했었어요. 그리고 그 중에서 가장 발달된 상권은 시 중심지에 있는 단계동이었다라고 했었고요. 자, 지적 편집도에는 산업 위치도 엿볼 수 있는데요. 춘천시 같은 경우는 시 중심부로 해서 삥 둘러싸서 이렇게 있거나 또는 왼쪽 아래에 도로를 가까이 두고 있다라고 했었고 원주 같은 경우에는 주거지와 좀 상관없이 주황색으로 보이시는 도로를 기점으로 쭉 교통편이 편리한 곳에 있었다라고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어요. 자, 이번 시간에 함께 알아볼 내용은요. 춘천시의 인구 통계로 그 지역의 삶을 한번 들여다보려고 해요. 자, 춘천시의 인구수 변화부터 함께 그래프를 보며 한번 추측해 보도록 해요. 자, 춘천시 인구수를 살펴보니까 2008년도부터 2022년도까지 계속해서 증가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특히 2010년, 2016년, 그리고 2021년에는 좀 큰 폭으로 증가를 했는데요. 꼭 이 세 개의 년도 아니더라도 계속적으로 증가했다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죠. 자, 인구수뿐만 아니라 세대수 또한 계속적으로 증가함을 이 그래프를 통해 알 수 있어요. 즉, 강원도 춘천시의 경우 인구수도 늘고 있고 세대수도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니까 이에 대해서 필요한 주택수도 계속적으로 더더 커지겠다라고 우리가 한번 추측할 수 있죠. 자, 이렇게 증가하고 있는 춘천시의 인구, 그리고 그 인구의 연령별 인구는 또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저는 30대에서 50대 인구를 조금 눈여겨보는데요. 그 이유가 대부분 30대에서 50대가 가정을 이루는 시기, 또 가정을 이끌어가는 시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결혼으로 인해서 새로운 집이 필요하거나 또는 아이가 생겨서 또는 학교를 보내기 위해서 정착하는 분들이 보통 이 나이대의 분들이에요. 즉, 임차에서 매매로 돌아설 수 있는 수요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자, 그래서 제가 30대에서 50대 인구를 강원도 춘천시를 살펴보니까 전체 인구에서 43%가 이 30대에서 50대로 구성이 되어 있네요. 굉장히 젊은 도시인 거예요. 자, 43%도 꽤 높은 수치인데 이 43%를 웃도는 동네들이 있어요. 춘천시 석사동, 춘천시 온의동, 춘천시 요선동, 제가 잘못 말했네요. 요선동이 아니라 우두동, 그리고 퇴계동, 후평동입니다. 퇴계동의 경우 46%나 되고요. 온의동의 경우도 46%나 돼요. 자, 이렇게 살펴본 인구 현황을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은요. 가장 많이 살고 있는 동네가 바로 퇴계동입니다. 퇴계동, 다음으로 석사동, 후평동, 신사우동 순인데요. 여기 살고 있는 사람들의 평균 연령도 42.8세로 굉장히 젊어요. 그리고 나서 인구 밀도를 한번 봤어요. 이렇게 좁은 면적에 많은 사람들이 살 정도로 어디 그렇게 모여 있나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보니까 후평 2동, 후평 3동, 퇴계동 순으로 밀집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계속해서 퇴계동이라는 동네가 나와요. 그죠? 그럼 퇴계동이 도대체 어딘지 궁금하죠? 사실 우리가 외지인이기 때문에 무슨 동 하면 와닿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지도에 이렇게 표시를 했습니다. 숫자로 보이시는 1, 2, 3, 4가 가장 인구수가 많다라고 표현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춘천시 퇴계동부터 한번 볼게요. 자, 춘천시 퇴계동의 아파트가 퇴계동을 제가 지도에 캡처해 온 거예요. 자, 퇴계동은 춘천시에서 가장 많은 인구가 살고 있는 지역인데요. 도대체 얼마나 좋길래 모여 있을지 궁금하잖아요. 한번 들여다 볼게요. 자, 퇴계동에는요, 93에서 99년에 입주한 단지가 8개, 그리고 2000년도에서 2007년까지가 11개의 단지, 그리고 신축격인 단지가 크게 2개의 단지가 있습니다. 대부분이 아파트 단지로 구성되어 있어서 사람들이 살기 좋은데, 게다가 준신축 또는 신축격인 아파트들이 많은 편이니 여기에 사람들이 많이 몰려 사는구나를 추측할 수 있어요. 자, 두 번째로 인구수가 많은 곳은 석사동이었습니다. 자, 석사동 또한 퇴계동처럼 아파트 단지가 많은데요. 퇴계동보다는 약간 그래도 신축격이 없는 편이에요. 즉 살펴보니까 90년도에서 99년 사이에 입주한 단지들이 13개 단지고 2000년에서 2007년대에 입주한 단지가 8개예요. 비교적 준신축이 8개 단지나 있긴 하지만 그래도 비교적 조금은 퇴계동에 비해서는 좀 오래된 아파트들이 있구나. 하지만 그래도 준신축격인 아파트들이 좀 있네 라고 우리가 볼 수 있죠. 세 번째로 사람들이 많이 사는 곳은 바로 후평 3동이었어요. 후평 3동을 보니까 19년대에 입주한 큰 단지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준신축격인 2000년도에 들어온 단지가 2개. 하지만 나머지 10개의 단지는 86년에서 99년까지 입주한 오래된 아파트 단지였어요. 즉, 아파트 단지로 이루어지긴 했으나 아까 석사동과 퇴계동과 같이 신축격, 준신축격의 수가 현저히 낮다. 그래서 이렇게 순위에 밀렸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이렇게 사람들이 수가 점점 늘어나고 세대 수가 늘어나고 그리고 어디에 많이 젊은 사람들이 살고 있고 그 다음에 어디에 총 인구수가 많은지 살펴보고
인구수가 많은 순서대로 지도에 어떻게 동네가 구성되어 있는지 살펴보았는데요. 그러면 이 아파트 단지에서 사람들이 전세로 많이 사는지 월세로 많이 사는지 또는 매매로 자기 집으로 많이 사는지 궁금하잖아요. 함께 거주 형태도 살펴볼게요. 자, 춘천시 같은 경우 2010년에서 2015년 자료를 바탕으로 설명을 드리면 전체 10만 가구 중에 6만 가구가 자기 집입니다. 그 중에 전세는 1만 가구, 그리고 월세 경우 2만 가구 정도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주택을 또 소유하는 게 내가 이 동네에 살면서 내 집을 내가 살 수도 있지만 다른 동네 집을 사놓고 여기서는 뭐 월세로 지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살펴보니까 동일 시, 군 거주자는 7만 가구가 되고 동일 시도 내에 있긴 한데 타 시군 거주자는 3천 가구 정도 되는 거 보니까 대부분 자기 집을 사서 여기에 살고 있는 분들이 많다라는 것을 조금 추측할 수 있어요. 그리고 거주 형태별로 특히 아파트를 보니까 40에서 60제곱인 좀 소형 평수가 2만 가구, 60에서 85제곱인 또 소형 평수가 2만 7천여 가구. 하지만 85제곱 이상의 중대형 평수는 조금 적은 수를 보인다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통계를 쫙 이렇게 정리를 해보니까요. 점유 형태별로는 자가가 61%, 전세는 13%, 월세는 24%로 자가 비율이 높고 임차를 할 경우 월세 비율이 조금 더 높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주택 소유 현황을 보니까 동일 시군 거주자, 그러니까 실거주자로 7만으로 가장 높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면적으로는 10에서 20평대 아파트가 좀 대부분을 차지한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시사점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30, 40평대가 좀 적은데요. 실거주자의 자가 비율이 높은 편이니까 실거주자가 좋아하는 지역에 30에서 40평대 아파트는 조금 더 가치롭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고 10평에서 20평대 아파트의 경우는 임차를 놓을 때 전세 또는 월세 중에서도 월세로 임차하면 조금 더 빨리 세를 맞출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었어요. 자, 오늘 통계를 통해 알게 된 내용 정리해 볼게요. 춘천시 인구와 세대수는 증가해서 필요한 주택수도 증가하겠네 라는 걸 알 수 있었고요. 자, 춘천시에서 선호하는 동네는 퇴계동, 소양동, 후평 3동이다. 아이고, 정정합니다. 퇴계동, 석사동, 후평 3동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었고 세 번째로 실거주자가 선호하는 지역에 30에서 40평대는 인기가 많겠다라는 것을 추측할 수 있었어요. 자, 다음 시간에는요. 춘천 다음으로 원주 사람들은 어디에 많이 사는지 인구 통계표를 활용해서 한번 추측해 보도록 해요.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